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뭐 좀 맑은 것 같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뭐 우중충합니다. 뭐 예보엔 비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또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나쁜 날씨입니다. 요즘 아마 영양제들 뭐 건강에 관한 이야기 뭐 텔레비에서 뭐 홈쇼핑에서 뭐 여기저기서 막 하니까 이게 걱정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영양제들 뭐 먹는 게 아마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영양제 먹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영양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양제 비타민 C 뭐 마그네슘 이런 거 먹는다고 해서 뭐가 뭐 왕창 좋아지고 그러는 거 실제 좋아지나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왕창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양제에 좀 신경 쓸 때 음식에 신경 써라. 저는 그렇게 충고하고 싶어요. 뭐 몸에 좋다고 하는 뭐 영양제들 내가 볼 때는 한 수백 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 광고에 나와서 그래요. 광고에 나오지 않을 때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뭐 고혈압, 당뇨, 뭐 협심증, 고지혈증 이런 거 앓고 있는 사람들 항응고제 약을 복용하고 있죠. 근데 의사는 이 항응고제 약만 복용해요. 이 처방을 해요. 근데 개인이 알아서 처방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메가3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혈액 검사를 해서 지금 이 점도가 얼마 정도 되니까 요거에 맞게 항응고제를 혈압약을 처방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혈액의 점도를 갖고 혈액 순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광고 선생의 얘기를 듣고 그 처방을 받아서 지가 알아서 약국에서 뭐 어서 뭐 이 건강식품에서 마트에서 현대마트에서 뭘 사 가지고 처방을 해 복합적으로 지금 혈액이 묽어지는 겁니다. 혈전이 용해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동시 복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했다느니 뭐 어디 스위스에 사는 언니, 독일에 사는 언니 이모가 뭐 줬다느니 뭐 그래서 뭐 비타민 C, 비타민 D, 그다음에 뭐 마그네슘, 뭐 칼륨 또 뭐죠? 그 뭐 눈에 좋다는 뭐 그다음에 뭐 탈모약, 그다음에 뭐 각종 약 이런 거 영양제들 뭐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먹어서 무엇이 뭐 효과가 빵 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좋아졌다는 사례가 별로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상신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신고는 아주 심심찮게 나와요. 2023년도에 보니까 1434건이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2316건, 61.5%가 증가됐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이게요. 처방약과 의사가 처방한 약과 여기 광고 선생이 처방해 준 그 약을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알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호작용의 가능성, 요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경각심을 뿌린다, 둔다. 그 얘기가 뭐냐면 상호작용, 처방한 약과 여기 건강기능식품 뭔지 모르지만 영양제를 먹었을 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 약효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작용입니다. 약효가 중화돼 버려요. 이것도 부작용이에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두 개를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완전히 그냥 무력화되는 거지.
무력화되는 것보다 더 나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악화되는 거예요.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상호작용,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병원 약은 여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약과 같이 먹지 마시오, 처방하지 마시오라고는 기준이 있어요. 또 성분이 이 약과 이 약은 중복됐으니 중복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이 광고 선생이 그런 얘기를 안 해. 무조건 좋다는 거야. 뭐 FDA 승인 받았다느니 뭐 어떤 박사가 연구했다느니 뭐 출연한 이유도 많아요. 누가 뭐 몇 년 동안 뭘 연구한 어서 뭐 무슨 그 무당들 뭐 지리산에서 30년, 뭐 가막산에서 25년, 뭐 이렇게 설악산에서 18년 뭐 이렇게 뭐 수련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의료진이 알지 못해요. 뭘 먹고 있는지. 이건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에이? 사각지대. 자, 심혈관 질환자들은 혈액 응고 기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돼요. 왜? 심혈관 질환자는 의사가 벌써 처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을 처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병력으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라면 혈액 응고 기능이 벌써 이미 이 붓고 달라붙고 굳게 하는 이걸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혈액이 묽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응고 기능이 있는 이런 오메가3나 기타 모시기를 먹어버리면 피가 너무 묽어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의사가 처방한 그 기준은 우리 몸속에 정상 혈액의 점도를 가지고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여기 그 광고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팔랑귀 때문에 그걸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가 알아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너무 묽어버리면 나중에 어디 조금 사고가 났다 그러면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출혈돼서 죽습니다.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 180에 90이다. 그럼 그 혈압에 맞게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거기에 맞게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120에 80 정도로다가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조직이 180에 90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데 피만 묽어진다고 해서 조직이 금방 변하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갔죠? 그래서 미국의 심장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자는 오메가3 시작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너무 묽어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DA에서는 이건 이 음식 관련된 거, 이 팀들은 자몽 주스도 심혈관계 약물 대사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 요거 성분을 섭취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타민 K는 주로 야채에 많이 들어있죠. 혈액 응고 과정에서 관여하는 영양소로서 섭취 양에 따라서 섭취가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약효, 이 항응고제 이 약효가 줄어드느냐 완화되느냐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찝찝하게 먹는 식습관이라면 나트륨과 칼륨의 기량작용에 의해서, 즉 칼륨이 너무 많으면
나트륨이 소금이 야 이거 너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 이걸 그 뭐야 야 이거 좀 빼자. 그래서 이 나트륨과 칼륨의 이 기량작용에 의해서 나트륨이 칼륨을 좀 더 뽑아냅니다. 그래서 정상치만 남겨놓고 이건 우리 몸속의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싱겁게 먹어. 그러면 칼륨을 뺄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자는 이 항응고제 와파릴 복용 죽이면서 뭐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야채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칼륨이 많은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그냥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죠? 자, 또 그래서 영국에서는 또 이런 걸 와파린 복용하고 있는 자는 이 야채 같은 거 너무 과량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경고하고 있고, 당뇨병 환자인 경우 혈압 강화 성분이 있는 이런 것들을 중복 확인해야 된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 그 한간에 보면 뭐 인삼이나 무슨 뭐 홍삼 같은 게 뭐 당뇨병에 뭐 혈당을 좀 내린다고 해서 당뇨병 약을 먹으면서 이런 걸 먹어버리거나 하면 이게 저혈당이 와버려요. 그럼 또 오히려 더 악화되는 다른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또 이 인삼이나 홍삼은 자꾸만 먹어버리면 파킨슨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장시간 복용 시에 콩팥 기능을 망가뜨려서 당뇨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또 면역 저하나 항암 치료 중인 사람은 생균을 위해서 신중하게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즉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것은 몸이 저산소와 저체온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식물 차가운 걸 그냥 주스를 그냥 갈아 먹거나 당근 뭐 케일 무슨 주스를 갈아 먹으면 이게 몸이 더 차가워져요. 그러면 설사나 기타 부작용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속이 차갑기 때문에 찬 주스, 과일, 음료 이런 것들은 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나 항암 치료 중인 사람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따뜻하게 몸 안의 온도를 올릴 수 있도록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조건 뭐 좋다고 해서 냅다 먹어 제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정리하면 의사가 나에게 처방하는 건 약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리고 의사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가 먹는 건 음식입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이 약과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에게 꼭 의사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상담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영양제 섭취 시에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상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진들은 이 약을 복용하고 3일 지났을 때 어떠한 형태의 성분과 혈액의 점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묽어졌어. 그러면 약을 좀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약효가 미미해요. 그러면 리바운드 재발이 됩니다. 점도가 이상이 생겨서 리바운드 재발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또 옵니다. 그래? 그러면 약을 더 세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기능식품을 얘기 안 하고 또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의사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겨.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겨. 그러면 과가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럼 거기서 또 약을 줘요. 이거 관계없이. 그럼 결국 약 숫자 늘고 질병 숫자는 늘고 결국 약 먹다 죽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치는 이유입니다. 약은 계속 먹어봤댔자 득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 중이라면 건강기능식품 선택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약을 샀다면 의사한테 말하지 않고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샀다면 그 약봉지와 처방전과 이 내가 산 건강기능식품 2개 나란히 놓고 같은 건 없는지 성분은 어떤 건지 한번 볼펜에다 비교를 해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 외국에서 FDA 승인 받았더니 무슨 박사가 연구했다느니 개발했다니 그런 다 쓸데없는 그 개미 똥구멍에 이 치질 터지는 소리요, 날아가는 비둘기 똥 맞는 소리요, 이런 거기에 팔랑귀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입으로 먹고 내가 내 병을 고치기 위한데 왜 남의 얘기를 듣고 해? 에? 무분별한 홍보에 속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난번 얘기했어요. 정신 없이, 정신 남한테 정신 팔려서 그러면 내 육체는 병들게 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지만 호랭이한테 물려가면 정신 차려도 죽습니다. 그 팔랑귀에 이게 휘둘리면 호랭이한테 물려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내 몸의 최고의 보약은 내 몸에 맞는, 내 몸이 요구하고 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게 자연식이에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오행생식이 최고입니다. 단일약이나 영양제로는 내 몸의 질병 예방과 건강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약과 고농축 영양제는 의사와 또는 약사와 꼭 상담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효과가 너무 또 증폭되느냐, 중화되느냐, 악화되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약동원, 약식동원, 뭐 의식동원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 약과 또 약이나 고농축 영양제는 근원이 같다는 겁니다. 같은 이 근원이 같은 원료에서 유효 성분을 80% 이상 농축 뭔가 만드는 거 80% 이상, 유용한 성분을 80% 이상 농축시킨 거는 약이고 80% 이하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단일 유용 성분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음식입니다. 아니, 사람은 여러 가지 성분이 필요한 거지 단일 성분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가감하는 삶의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가감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약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혈액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거지 뭐 단일 영양제나 약으로 고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식은 뭐 약은 약사, 의사가 처방한 대로 뭐 약사하고 같이 상담하지만 음식은 음식 전문가의 상담을 해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맛에 의한 처방을 하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약과 건강식품을 동시에 먹어버려 부작용이 3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먹어야 된다. 효과 증대, 확산, 중화, 악화. 이게 의사와 이 약사, 아시겠어요? 여기서 약 처방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면 내 몸은 죽을 지경입니다. 세포의 수와 미생물의 수가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수가 종류가 줄어들면 노화되기 시작하고 노화를 더 빠르게 하고 결국은 내 수명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엔 일찍 단명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자연식으로 이 맞춰 먹는 것이 부작용 최소한 내 몸과 내 몸에 맞게 증상에 맞게 먹는 최고의 비법이고, 약은 의사와 약사하고 영양제는 내가 의사에게 물어, 약은 처방해 준 대로 내가 의사에게 물어볼 건강기능식품 선택은 약사에게 의사에게 물어보고 약은 의사가 처방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는 이런 삶의 지혜를 가져야 그래도 약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내 건강을 지키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냐라고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양제 그냥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다. 그것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약, 이 영양제,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한 이런 내용들 지혜를 발휘하시라라고 오늘 정리했습니다. 영양제나 뭐 약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내 몸에 맞게,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음식을 가감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강법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이팅!